여러분, 요즘 밤에 제대로 주무시나요? 새벽 3시면 눈이 떠지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머릿속이 자꾸 멍해지는 경험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게 있습니다. 잠을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건강 회복의 절반을 놓치는 겁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잠의 질이 인생 후반 건강을 통째로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왜 우리는 잠을 지키지 못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실제 사례들과 함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깊은 잠이 무너질 때 벌어지는 일. 혹시 여러분도 요즘 잠이 점점 약해진다는 느낌 받으시나요? 예전엔 한번 자면 아침까지 쭉 잤는데 요즘엔 새벽마다 깨고 다시 잠들기가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입니다. 깊은 잠은 뇌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정리하고 몸이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컴퓨터가 밤사이 청소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2단계가 줄어들면 뇌는 청소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음 날까지 피로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흐려지고 쉽게 지치고 이유 없는 불안이나 우울감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 동안 계속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단순히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뇌와 몸 전체가 회복할 시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72세 최경남 어르신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몇 년째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하지만 점점 낮 동안 멍한 시간이 길어지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가습을 끄는 것도 불안해지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라고만 했죠. 하지만 그분은 이게 정상일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은 이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수면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깊은 수면 시간이 정상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잠은 자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얕은 잠만 반복하며 뇌가 전혀 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몇 년을 보내니 뇌 기능이 조금씩 떨어진 거죠. 저는 그분께 생활 리듬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확히 고정하고 낮에 20분 정도 가볍게 걷고 저녁 식사는 7시 전에 마치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밝은 불을 피하는 간단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역시 안 되는구나 하셨지만 저는 계속 격려했습니다. 3주 차에 접어들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깨는 시간이 3시에서 4시로 다시 5시로 늦춰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자는 날이 생겼습니다. 2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어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낮에 멍한 시간도 없어졌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죠. 잠을 고치는 건 단지 밤 시간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기본 체력을 되찾는 과정이고 건강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을 바로 세우는 순간 건강이 다시 올라섭니다. 여러분의 불면도 노화가 아니라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왜 나이 들면 밤에 잠이 안 오고 낮엔 자꾸 졸린가요? 이상하죠? 밤에는 정신이 또렷한데 낮에만 졸음이 쏟아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속 생체 시계가 조금씩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십 개의 작은 시계가 있습니다. 간에도 있고 위장에도 있고 근육에도 있죠.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중앙시계가 뇌에 있습니다.
이 중앙시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다른 시계들도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중앙시계가 조금씩 늦어진다는 겁니다. 시계가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밤낮 구분이 흐려지고 수면 리듬이 완전히 흔들립니다. 밤 10시에 자려고 누워도 몸은 아직 저녁 7시라고 생각하니 잠이 안 오는 거죠. 반대로 낮 2시인데 몸은 밤 11시라고 착각해서 졸음이 쏟아집니다. 68세 서동일 씨가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밤 10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고 온갖 생각이 다 올라왔대요. 그러다 겨우 잠들면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하니 잠은 고작 5시간. 당연히 낮 동안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가 떨어지고 오후 3시쯤이면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녁 6시쯤 1시간 정도 푹 자고 나면 다시 밤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이렇게 몇 년을 보내니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생활 패턴을 들여다보니 문제가 명확했습니다. 아침 햇빛을 거의 쬐지 않았고 낮잠을 너무 길게 잤고 밤에는 거실 조명을 환하게 켜놓고 계셨어요. 이 세 가지가 생체 시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 햇빛은 생체 시계를 오늘로 리셋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가 이제 아침이구나 하고 인식하면서 시계를 정확한 시간으로 맞춥니다. 그런데 햇빛이 부족하면 시계가 계속 늦어지고 밤에 나와야 할 멜라토닌이 낮에 나오고 아침에 나와야 할 코르티솔이 밤에 나옵니다.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저는 서동일 씨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15분만 걸으라고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햇빛을 쬐라고 했죠. 그리고 낮잠은 절대 1시간을 넘기지 말고 저녁 8시 이후에는 간접 조명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걸로 될까? 하셨지만 실천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낮에 조금 덜 졸린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2주가 지나자 밤에 잠드는 시간이 새벽 2시에서 1시로 당겨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11시 반이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습니다. 2달 뒤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몇 년을 고생했는데 아침 산책으로 이렇게 좋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낮 졸림도 크게 줄었고 밤잠도 훨씬 쉽게 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빛과 활동에 반응합니다. 조금만 방향을 잡아주면 시계는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밤낮이 바뀐 것 같은 느낌 드시나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15분만 밖으로 나가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을 편안하게 하는 미네랄의 힘, 혹시 마그네슘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불면증에 좋다고 해서 드셔보셨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그네슘 먹었는데도 여전히 밤새 뒤척였어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사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마그네슘 하나만으로 완전한 수면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신경계를 편안하게 만들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영양소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도 필요하고 비타민 B6도 필요하고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마치 퍼즐판에 중요한 조각 하나만 얹어 놓은 것과 같은 원리죠. 한 조각만으로는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75세 박연희 씨의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이분은 약국에서 마그네슘을 사서 석 달 동안 꾸준히 드셨습니다. 주변에서 불면증에 좋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셨죠. 하지만 여전히 밤마다 서너 시간씩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약사가 거짓말했나? 아니면 내 몸이 특이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드셨대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루 식단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아침은 죽에 김치만 드시고 점심은 국수나 칼국수, 저녁도 주로 탄수화물 위주였습니다.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드셨어요. 문제가 뭘까요?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단백질에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아무리 많아도 멜라토닌을 만들 재료가 없으면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치 집을 지으려는데 시멘트는 있는데 벽돌이 없는 것과 같죠. 저는 박연희 씨에게 식단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를 추가하고 점심에는 두부나 생선을 꼭 넣고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콩을 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계속 드시되 저녁 식사 후에 바나나나 우유를 함께 드시라고 했어요. 바나나와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풍부하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1시간에서 40분으로 줄었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서너 번에서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뒤척이는 시간이 크게 감소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좀 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2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정말 밝은 표정이셨습니다. 마그네슘만 먹었을 때는 소용없었는데 밥을 바꾸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진작 알았으면 몇 년을 고생 안 했을 텐데 하시며 아쉬워하셨죠. 몸은 늘 여러 영양소가 함께 움직여야 제 기능을 합니다. 부족한 하나가 전체 수면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마그네슘은 시작일 뿐 제대로 조합했을 때 비로소 효과가 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영양제만 믿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식단부터 점검해 보세요. 잠이 안 오는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다. 불면증이라고 하면 다들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잠이 안 오는 이유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분은 누우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분은 새벽에 이유 없이 깨고 또 어떤 분은 스트레스 받은 날 밤새 뒤척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형별로 맞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잠들기가 어려운 인면 장애가 있을 때는 따뜻한 음료와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새벽 각성이 있을 때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간단한 간식과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성 불면에는 진정작용이 있는 카카오, 계피, 따뜻한 두유가 효과적이죠. 70세 정희로 씨는 전형적인 인면 장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밤 10시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 시간이 몇 시였지? 약은 챙겼나?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한두 시간을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겨우 잠들면 새벽 5시. 겨우 5시간 자고 일어나니 온종일 피곤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도 잠 못 자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또 찾아왔고 그 불안감이 또 잠을 방해했습니다. 완전히 악순환이었죠. 그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수면제보다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자기 전 루틴을 바꿔보자고 했죠. 저는 정희로 씨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밝은 조명을 끄고 9시 반쯤 바나나 반 개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을 20번 반복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로 될까? 하셨지만 일단 시작하셨습니다. 첫 주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 차에 접어들자 조금씩 변화가 보였어요. 누워서 뒤척이는 시간이 1시간에서 40분으로 줄었습니다. 3주 차에는 30분으로 줄었고 한 달 뒤에는 20분 안에 잠드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해요. 약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빨리 잠들 수 있다니. 바나나와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고 따뜻한 온도가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한 겁니다.
게다가 규칙적인 호흡이 신경을 안정시켰죠. 이처럼 수면은 유형 분석, 적절한 조합, 꾸준한 실천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실패했다고 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잠들기가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자기 전 루틴부터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결국 수면은 루틴을 따라간다. 지금까지 영양소 이야기, 생체 시계 이야기, 유형별 대처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활 루틴입니다. 수면 보조 성분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면을 오래 지켜주는 건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생체 시계가 예민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이틀 늦게 자도 금방 회복됐지만 이제는 하루만 리듬이 깨져도 며칠을 고생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표가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아침 햇빛을 쬐고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저녁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낮잠은 20분 이내로 줄이는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66세 문혜정 씨는 7년 동안 새벽 각성으로 고생했습니다. 밤 11시에 잠들면 새벽 2시에 어김없이 깼습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2시간. 그러다 보니 수면 시간이 고작 4시간 남짓이었습니다. 낮에는 늘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의자에 앉자마자 졸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처방했지만 먹으면 다음 날 머리가 무겁고 멍했습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새벽에 깨는 건 마찬가지였고요. 몇 년을 이렇게 보내니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절망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생활 패턴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주중에는 7시에 일어나지만 주말에는 9시까지 자고 낮잠은 오후마다 1시간씩 자고 저녁 9시까지 텔레비전을 밝게 켜놓고 보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수면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혜정 씨에게 딱 5가지만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첫째, 주중 주말 상관없이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기. 둘째, 일어나자마자 밖에 나가서 햇빛 15분 쬐기. 셋째, 낮잠은 절대 20분을 넘기지 않기. 넷째, 저녁 8시 이후에는 간접 조명만 사용하기. 다섯째,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밤 10시 30분으로 고정하기. 처음에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데 하셨지만 시작하셨습니다. 주말에도 알람을 맞춰놓고 7시에 일어났고 졸려도 낮잠은 20분만 자고 일어났습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 밝기를 낮추고 스탠드만 켜놓고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 2주는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낮잠을 짧게 자니 오후에 너무 졸렸고 일찍 일어나니 몸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3주 차에 접어들자 변화가 시작됐어요. 새벽에 깨는 시간이 2시에서 3시로 늦춰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4시까지 자고 2달이 지나자 5시까지 자게 됐습니다. 3달 뒤에는 아침 6시 30분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자는 날이 생겼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통잠을 잔 겁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햇빛 쬐고 낮잠 줄인 것뿐인데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규칙을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이 5가지 루틴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불면증의 뿌리를 뽑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매일 일어나는 시간이 들쭉날쭉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기상시간만이라도 고정해 보세요. 단 한 가지만 바꿔도 수면은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내일의 건강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깊은 잠이 무너지면 뇌와 몸 전체가 흔들리고 생체 시계가 어긋나면 밤낮이 바뀌고 영양소가 부족하면 수면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방향을 잡아주면 우리 몸은 나이를 넘어 다시 회복하려는 힘을 보여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변화들,
딱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분명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아침 햇빛 15분, 기상시간 고정, 낮잠 20분 제한, 저녁 조명 줄이기, 자기 전 단백질 간식.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편안한 밤이 다시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의 잠, 제가 끝까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